안녕하십니까.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. 오늘은 비만 얘기를 할까 해요. 현대에 오면서 질환이 돼버렸습니다. 어느 뉴스에도 인구의 20%에서 30%가 비만이 되더라. 예전에는 뚱뚱해야 성인병이 온다고 믿어졌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가 마른 비만, 진짜 비만 가릴 거 없이 이 성인병의 문제 시대에 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비만, 특히 청소년기의 비만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. 비만을 의학적으로 구분하면 질환이 없을 때 오는 비만이 있는 거고요. 이제 2차성이라 불리는 질환이 있을 때 오는 비만이 있겠죠. 뭐 유전성 성향이라든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비만이 있고요. 이 주변에서 보는 비만은 대부분 식습관의 장애 또는 환경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 외래 비만 환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. 뭐 때문에 오게 되냐면 학교에서 검사를 해줬는데 혈액검사상으로 AST, ALT라고 하는 간 기능 검사가 있어요. 그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죠. 그 수치가 왜 높게 나오냐면요. 지방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정상적인 간세포가요. 지방이 쌓임으로써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정상 수치가 40이라면 뭐 2배, 3배 뛰죠. AST, ALT가 올라가는 이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비만이고요. 그 외 물론 다른 원인들도 많겠지만 간 초음파를 해보면 그 음영이라는 게 있는데 초음파 음영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지방간은 1도, 2도, 3도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을 의학용어로 쓰거든요. 거기에서 그 아이가 1도 약하게 왔네요. 3도 심하게 왔네요. 그걸 우리가 판정해 주죠. 성인병의 시작이 지방간부터거든요. 우리 아이가 성인병이라고요? 어머니들의 질문입니다. 맞습니다. 성인병이에요. 이 비만은요, 성인병의 가장 처음이 시작되는 거고 지방간 다음에 오는 게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아시죠? 콜레스테롤, 지방,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서 몸에 LDL 콜레스테롤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당뇨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우리 아이가 뚱뚱하다고 생각됐을 때 목도미 보신 적 있어요? 겨드랑이 한번 보실래요? 거뭇거뭇하지 않습니까? 어떤 가시세포증이라고 불리는 피부 질환처럼 보이는데요.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때예요. 내 몸이 뚱뚱해지면 이게 오래 갈 때 그쪽에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색소가 침착됐다는 것은 곧 멀지 않은 미래에 당뇨가 온다는 예고편이에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는 거죠. 모르고 지나다가 결국은 이 제2형 당뇨라고 불리우는 인슐린에 저항하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 어린아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. 아이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시작되면 그 아이는 미래에 당뇨병으로 당연히 갈 것 같아요. 가고 뭐 발가락도 자른다 그러죠. 눈도 안 보인다 그러죠. 콩팥이 손상됐으니 뭐 우리 신장 이식도 해야 된다 그러죠. 일은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. 나이 든 어른들한테 왔다고 생각됐는데 요즘은 젊은 인구한테 이런 성인병이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다 처음 시작이 비만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. 너 비만이 왜 온 것 같니? 그 아이는 답을 하긴 합니다. 많이 먹어서요. 맞아요. 딱 두 가지입니다. 많이 먹었고요. 운동량이 없어서예요. 현대사회는 우리 어머니들 다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나가시죠. 또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도 많이 줄었다며요. 그런 활동도 많이 없고 아니면 저녁이 되더라도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보내면서 아예 활동량도 없잖아요. 근데 먹는 건 뭐죠? 가공식품이 얼마나 많아요. 단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.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. 어른들도 그런 약 아시죠? 우리 비만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이 주사제로도 나와 있고 우리 소아에서도 12세 이상의 허가받은 보험 허가받은 그런 약도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약 쓰는 걸 권유하지 않습니다. 그 아이의 식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. 단 거를 먹지 말아야 돼요. 단 음식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. 단 음식이 왜 행복하게 만드냐면요. 도파민 아시죠? 우리 뇌에 이 도파민 보상 체계라는 게 있어요. 중독을 일으키는 보상 체계인데 스위트, 바로 이 단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요. 또 그거를 찾게 돼요.
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또 단 거를 찾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는 우리 뇌가 시키는 거예요.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. 이 아이도 내가 뚱뚱해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내 몸에 손상이 오는가를 경험해 봤을 때 그때 철이 들고 좋아지기 시작하지. 15세, 16세는 금세 알아채는데 8, 9세 때 뚱뚱해서 비만으로 우리한테 왔을 때는 단 거를 왜 끊어요?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단 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저 단 거를 계속 그 아이는 찾게 돼요. 간식 중에 제일 대부분은 탄수화물이에요. 떡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을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은 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. 고기를 먹어서 살 찔 것 같죠? 아닙니다. 물론 그 아이가 2인분, 3인분, 10인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알맞은 양의 고기 섭취하고 단백질 먹는 거는 오히려 장려해야 돼요. 그게 아니라 단 거를 끊도록 해줄 때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가 그 운동인데 운동량이 없어요. 운동량이 없는 애를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. 밥 먹는 시간 1시간은 어차피 주어지는데 그 밥이 보통 얼마 먹죠? 우리 15분, 20분 내에 다 먹잖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3, 40분이 주어집니다. 그 3, 40분을 걸어야 돼요.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걸음이죠. 많은 실험을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. 해보면 혈당이요. 밥을 먹으면 바로 두세 배 뛰거든요. 2배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운동을 시작해요. 특히 걷기 시작하면 올라가던 혈당이 멈춥니다. 안 올라가요.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걷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. 2, 30분만 걸으면 하루에 2km 내지 3, 4km를 걸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걸으면요. 살 빠지고 단 거를 안 먹으면 그대로 살이 빠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2달쯤 제가 다시 외래에 오게 했을 때 체중도 1, 2kg밖에 안 빠졌는데 간 수치, 지방간은요. 완전히 좋아져요.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니다. 그래프를 보여주거든요. 우와, 너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?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. 그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 벗어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정기적으로 비만 클리닉이든 저희 소아소화기 영양 파트 외래든 계속적으로 추적 검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 아이가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, 어머니, 아버지. 꾸준하게 했을 때 우리 아이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실 수 있겠죠? 모두 화이팅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